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월에는 탄핵하라는 촛불의 명령과 달리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아무리 빨라도 3월 초순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야3당이 또다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어제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윤관석입니다. 예, 의원님. 자, 의원님 원래 스튜디오에 좀 출연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워낙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수석 대변인이셔서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꼭 나와주세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좀 비주얼이 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비주얼이 되는 의원님. 스튜디오에 꼭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메시지 열어놓고 시작합니다. 3355로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의원님 어제 야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라.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승인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야3당은 작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이끌었던 그런 주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헌재의 탄핵이 뭔가 명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갖다가 민심과 국민의 명령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3당이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대표가 모여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흔들림 없는 그 조기 탄핵 심판 인용을 해줄 것과 현재 특검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 근데 이제 수사 기간이 28일로 종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수많은 새로운 그 수사에 대한 필요성들 또 미진한 수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사 연장에 대한 촉구 또 2월 달에 저희가 개혁 입법 적기라고 모든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의 그 입법 추진 반대로 인해서 네. 개혁 입법 추진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어제 야3당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헌재가 조기 탄핵에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일을 뭐 3번이나 더 잡아가지고 사실상 2월에는 탄핵하라는 촛불의 명령을 좀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 명령을 3월로 좀 연기하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면 요새 뭐 김문수 전 지사 포함해서 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해서 조원진 의원 등 해서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가지고 기각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손범규 변호사가 새누리당이 탄핵 기각에 앞장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헌재를 뭐 무리하게 압박할 생각으로 어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해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헌재 판결이 이제 단순한 그 대통령 권한에 대한 판결을 넘어서 네네.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책임을 갖고 있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 헌법상의 절차는 충실히 이해하되 하지만 현재 그 피의자 신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무력화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게 된 거고요. 네.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은 국정농단의 공동 주범입니다. 공동 정범이고. 예. 그래서 석고대죄해야 되는데 초반에 조금 국민에게 사죄한 척 하다가 이후 네.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의 새누리당에서는 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 혼란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고 있으면서 네. 또한 거기 소속한 특히 대권 주자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맞불 집회 뭐 이런 데 나가갖고 네. 그 헌법을 또다시 유린하는 제2의 국정농단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오죽하면은 새누리당의 현재 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인
임명진 목사마저 네. 이렇게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오바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대권 주자들 오바가 도를 넘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네. 그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걸려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승인해야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길이 막혔다, 총리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황교안의 산을 야당은 좀 어떻게 넘을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두 얼굴 아니 세 얼굴을 가진 공직자입니다. 하나는 국무총리입니다. 네. 뭐 사실 사퇴됐다가 이제 극적으로 다시 지금 권한대행이 됐는데요. 네. 하나의 얼굴은 국무총리고 또 하나 네. 얼굴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네. 근데 하나 얼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세 번째 얼굴은 현재 예비후보 같은 그런 행보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비후보의 얼굴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때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 네.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했더니 국무총리 본인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네. 답변하는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이 달라지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총리로서, 어떤 네. 때는 권한대행으로서. 네. 예를 들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네. 3일 이전에 만약에 30일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예비후보 얼굴인데 지금 네. 각종 그 언론에 네. 대통령 후보로 얘기되신 분들의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거기서 빼달라고 하고 네. 나는 절대로 출마할 생각이 없이 과도국정에 충실한 관리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통해서 마치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네. 국정이 더욱더 혼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일단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먼저 특검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특검에 따라서 이미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사실관계 파악이 좀 미진한 것도 있고 네. 또 새로운 수사 요인도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연장 요청이 이미 특검에서 거론한 바가 있고 저희도 네.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연히 지금 그 형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형법 110조와 111조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분명한 사실 밝혀야 할 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청와대 막무가내 버티기, 청와대가 무슨 범죄 증거의 은닉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사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갖다가 예.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계속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 얼굴을 번갈아 바꿔가면서 네. 그때 거부해 나간다면은 네. 저희는 어제 헌법이 범위 내에서 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박 대통령이 어제도 특검 수사 대면 조사를 느닷없이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3종 세트 검찰 수사도 거부했고 예.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거부했고요.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는 지금 거부 내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이유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어디가 공개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온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아무 한 점에 잘못이 없다 한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걸 뭐 비밀리에 특혜 조사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회피하고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헌재 출석도 회피할 겁니다. 네. 결국은 네. 대통령은 탄핵당한 최악의 대통령이었습니다만 탄핵 심판 과정도 지금 최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헌재의 심리를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지연시켜가면서 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네. 헌재의 심판 인용이 되는 것을 막고 그 이후로 끌고 가려는 그런 고도의 잘 짜여진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대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 시나리오의 한 주역인지 아닌지 저희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라든가 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과 태도를 보인다면은 네.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황교안 권한대행 오늘 대정부 질문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도 어제까지도 좀 미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 국회에서 그 각 당 모두가 모여서 합의할 때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네. 합의할 때는 대정부 질의할 때 이틀을 잡고 네. 저희는 뭐 이틀 민주당은 다 나와야 된다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네. 다른 입장도 있고 해서 네. 하루 정도 그러니까 정치 분야 하루 정도를 비경제 분야에서 나와서 하신 거로 네. 이렇게 양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틀 중에 하루도 지금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네. 또 강력하게 그 국회 결의로 출석 요구를 전달하니까 네. 또 나올 것처럼 했다가 네. 또 어렵다고 했다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올 거로 봅니다만은 네. 오늘 국회까지 또 안 나온다면은 그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얼굴 이럴 땐 또 권한대행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네. 있을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네. 국회에다 국민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그때 얼굴을 바꿔가면서 가면을 바꿔가면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 만약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국회법에 따라서 뭐 좀 그 처벌이 필요한 것 이런 건 아닙니까? 그 당연히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총리로서는 당연히 이제 국회에 의결이 있으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 국회에 놔두는 그 주요 정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저희들의 조치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검법 관련한 것도 지금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황 네.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 또는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특검법을 70일에서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연장 없이 네. 이런 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법사위에 네. 지금 제가 좀 올라가 그것 있는 좀 상태입니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네네. 특검법을 당시 입법할 때 수사 기간을 야당에서는 100일을 했는데 김도읍 그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 대표가 당연히 자동 연장되는 거니까 70일 30일로 하자라고 해서 야당이 그런 요구를 받아서 수렴한 셈인데 이제 와서 네네. 새누리당과 황교안 권한대행 측이 말 바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데 이 점은 좀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어제 그 이 특검법을 당시 만들었던 그 네. 박범계 의원도 지금 법사위 간사죠 만나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100일을 전제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네. 예. 그러면 그냥 기본을 70일로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장해서 30일을 쓰자 해서 네. 그거를 두 단계로 나눠서 예. 70일은 기본 기간으로 하고 예.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30일 연장해서 예. 100일로 하자. 그래서 100일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네. 그 내에서 소구간을 나눠주자 하는 취지로 해서 네.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제 100일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이 특검법이기 때문에 네. 1차 수사기간 70일 내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네. 30일 추가가 되는 것은 조건 없이 예.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근데 예. 이것을 이제 와서 예. 특검 연장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네.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대로 당연히 황 대행이 이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압박을 할 거고요. 네. 또 그것과 별개로 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것은 특검법을 네. 70일이 아닌 50일을 추가한 120일을 기본으로 하는 네. 물론 이번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법안 내용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 황교안의 스탠스와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스탠스와 관련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느 정당에 배속돼 있는 그 정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지금 그 정부에서 특히 특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중립적 상황에서 평가를 해서 이걸 다동 연장을 해줘야지 이걸 어떤 정략적인 정당의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한 지적입니다. 아까 특검법을 만들 때 합의 과정에
100일 전제로 했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그 권한 대행으로서 네. 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검이 의혹을 갖고 수사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간이 30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권한대행이 음흠. 이 승인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네. 뭐 입장을 그때 안 가서 밝히고 있어요. 그때 예. 가서 얘기하겠다. 뭐 또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있을 대정부 질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석을 하면 아마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컨대 그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히 황교안 권한대행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 승인 그렇습니다. 여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정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면서 피하고 있다. 만약에 이것을 황교안 대행이 결정했다면 이것은 탄핵 대상이다라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황 대행이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특검도 수사기관 문제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이게 성역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집한다.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예.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법무부 장관도 사실 했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국정농단 정부의 아주 네.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대통령 탄핵할 때 현 정부에 대한 탄핵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네. 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의 관리를 위해서 총리까지 탄핵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과도국정 관리라는 것들을 갖다가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양해하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근데 과도국정 관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박근혜표 정책을 음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밀어붙인다든가 그렇죠. 국정교과서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네. 뭐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서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이 국정농단의 또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사를 하고 있는 네. 특검에 대해서 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네. 계속 그쪽과 한 몸으로 움직인 듯한 음흠.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민심이 결코 그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저희가 헌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네. 내용에 뭐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총리 건가요? 탄핵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고요. 네. 계속적으로 잘못된 결정과 그 입장 태도를 보일 때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부도 야3당끼리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황교안 대행이 그때 입장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음흠. 특히 헌재를 무력화하는데 협조한다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탄핵까지 포함해서 헌법이 정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뭐 한 가지를 정해놓고 즉각적으로 뭐 준비에 들어가거나 이렇게까지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9일 정말 국민들 수백만 수천만 그러니까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어서 결국 탄핵을 시킨 것인데요. 그때까지는 이른바 이른바 새누리당 일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른정당으로 나온 분들인데 탄핵에 상당히 스탠스를 함께 해오면서 보조를 맞췄지만 1, 2월 그 개혁 입법 과정에서는 좀 노선을 달리하는 오히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노선을 함께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으로서 좀 그 바른정당을 견인할 필요는 없겠는가. 이를테면 왜 이것이 좀 잘 안 되는가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바른정당은 이제 그 지난 탄핵 때 네. 뭐 그쪽 다수의 의원들이 이제 탄핵 찬성을 하면서 네. 이제 새누리당과 이제 분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 바른당을 창당했는데 그래서 개혁적 보수 노선을 표방하고 걸어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1, 2월 달에 오면서 과연 새누리당과 바른당의 차이가 무엇이냐? 네. 그냥 1당, 2당 뭐 그냥 의석수로 나눠지는 수준으로 새누리당이 뭐 새누리당 작은 당이 생긴 것이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독자적인 개혁적 보수의 입장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2월 달에 국회에서 다뤄질 개혁 입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를 네. 든다면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 네. 이거에 대해서 초반에 찬성했다 나중에 입장을 번복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 상정된 2월달 상법 개정안이 총 25개인데 네. 뭐 중요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내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기존의 새누리당의 그 정경 유착이라든가 이런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그 입법에 대한 태도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네. 또 심지어는 내부에서는 뭐 이제 다시 뭐 합칠 거라는 식의 주장하시는 얘기까지 뭐 일부긴 하지만 흘러나오는 것들로 해서 네. 여러 가지로 그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래도 바른당이 네. 그 국회에서 이번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정병국 대표한테 참여 요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참여하신다고 했다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이제 참여는 하지 않았고 네. 저희가 야3당 공동대표 입장 발표를 하면은 추가로 별도로 이제 바른당에서도 입장을 내겠다. 해서 먼저 비슷한 입장을 어제 발표는 했습니다. 네. 앞으로 바른정당이 개혁적 보수를 표방한다면 네. 정말 그 경제 문제라든가 또 선거권 연령 인하 18세로 낮추는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흔들림 없는 그 탄핵 문제, 네. 탄핵 인용 문제, 네. 또 특검의 철저한 수사, 네. 환경 권한 대행의 그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함께 공주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하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 다수의 국민들은 어찌됐든 이번 탄핵의 결과가 국회 안에서는 야3당이 좀 똘똘 뭉쳤고 야3당의 그 개혁적 보수 노선을 걷고 있는 바른정당의 의원들까지도 견인했기 때문에 234표로 탄핵이 가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물론 이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참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 전선이 1, 2월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개혁 입법이 촛불 100일 동안 되는 동안 개혁 입법 0건입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은 사실 이걸 개혁 입법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법 이런 건 있으니까요. 사실상 개혁 입법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좀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요? 예, 저희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3당 대표 회동의 결과 발표의 세 번째도 이 개혁 입법 문제를 담았습니다. 네. 현재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새누리당이 아직까지도 그 일정한 숫자를 활용해서 네. 곳곳에서 예를 들면은 검찰 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죠. 네. 또 그다음에 언론 개혁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거 미방위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서 또 법사위에 모든 법안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네.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이 개혁 입법 추진을 계속 그 회방하고 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역사적 책임을 묻고 우리가 2월 국회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개혁입법을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은 맞습니다.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요. 100만 뭐 150만 나와서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외쳤건만 탄핵의 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네. 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성과가 과연 무엇이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답답하고 또 네. 여러 가지로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힘내세요. 네네. 국민이 있습니다. 좀 예, 더불어민주당이 좀 중심을 잡아서 원내 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하도 힘이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확 그냥 힘을 밀어서 엄청나게 그 야당에게 힘을 몰아준 것입니다. 따라서 네네. 그 힘을 바탕으로 좀 힘을 내셔가지고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혁 입법의 성과가 좀 나야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뭔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이 아마 채워주실 텐데 맞죠? 여러분 빨리 그 응원 댓글 빨리 올려주세요. 자, 오는 11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인데요. 퇴진행동이 헌법재판소를 포위하는 사전 집회 그리고 1박 2일 집회 열겠다. 강남의 특검을 시작으로 해서 삼성 갔다가 여의도 거쳐서 광화문 40리 길을 걸어서
1박 2일간 오겠다. 정말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우선 야삼당은 집회 참여하기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국민의당 끝까지 안 옵니까? 네, 국민의당은 자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은 아마 내일 집회에 총력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저희는 현재 국면이 이제 그 탄핵 완수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네. 어제는 탄핵 소추위원과 또 네. 지도부와의 연석회의를 했고요. 네. 또 야3당 대표 회동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10시부터 탄핵 완수 민주당 의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탄핵에 일정하게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네. 철저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촉구 네. 그리고 또 헌재의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네. 현재 재판관 퇴임 이전에 네. 탄핵 심판 인용을 갖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또한 내일 모레 11일 촛불 집회에도 총력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안 나오셔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네, 3, 3, 저희는 5 뭐 참여를 계속 하시는데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깃발 들고 나오는 그런 장관을 좀 국민들은 왜 민주노총 막 깃발 들고 오듯이 전농 깃발 들고 오듯이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집회에 탄핵 완수 국면에서는 제일 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저희는 뭐 계속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예. 여러 가지 명절도 겹치고 해서 약간 조정기가 있었는데 네. 탄핵 완수 국면으로 다시 규정을 하고 네. 당에서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고 또 현장에서 네. 전 의원이 참여하는 현장 의총도 네.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탄핵 완수 국면에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일 날 현장 의총을 합니까? 광화문에서? 뭐 10일 날 할지 그거는 좀 오늘 의총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광화문에서의 현장 의총도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대선인데 1월 중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너무 좀 야당이 대선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점은 당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제 특검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또 헌재가 심리하는 절차가 뭐 일정하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입장을 내면 또 헌재에 대한 뭐 중립성이나 이런 것을 뭐 과도하게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또 네. 역풍 가능성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 즉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유권자들께서 또 검증하고 이래야 될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뭐 내실 있는 준비를 일부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탄핵 인용 없이 대선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완수가 이제 선행돼야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네.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른 문제 다 떠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런 행태, 이를테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거나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지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대행의 문제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대면 조사 문제를 좀 구분해서 우선 황대행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뭔가 좀 정치권에서의 엄정한 조치가 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걱정의 도를 넘어서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조치를 다 네. 강구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박 대통령의 네. 목표는 우리 오마이 확장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네. 아주 일관돼 있습니다. 그 하나의 계획에 네. 탄핵 인용, 심판 인용을 3월 13일 이후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미루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온댔다 안 나온댔다 거부했다 회피했다 증인의 무더기 출석했다가 또 신청하고 또 빠졌다가 다시 나온다고 했다가 막판에는 또 박 대통령이 뭐 대면서를 받겠다고 느닷없이 기일 다 돼서 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황대행이 네. 함께하는 모습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차일피일 검찰 조사도 출석 안 하고 특검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규정을 하시고 박 대통령에게도 촉구할 바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받은 최악의 대통령이 네. 됐는데 예. 탄핵 국회에서 네. 이것이 현재까지의 심리 과정에 재판 과정에서도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보여야 될 태도가 필요한데요. 네.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네. 본인이 공개적으로 국민하고 약속했던 검찰 수사낸 것도 모든 것을 다 손바닥 뒤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의 본인이 정당한 사실 정말 주장들이 있다면 네. 억울하다면 네. 특검에 나와 대면 조사를 받아서 거기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건 헌재에 나와서 자신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냥 전술처럼 하는 것은 결국 탄핵 심판을 원만해 보려는 네.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헌재도 현재 이런 기만 전술에 네.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3월 13일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서 빠른 탄핵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맞습니다. 빠른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과거에 네. 예를 비춰봤을 때도 예. 헌재가 충분한 절차를 밟았다면은 네. 이제 명확하게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 저희가 오마이TV 335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그리고 또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열어놓고 그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승현님께서요. 국민을 믿고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이승현님께서 외쳐주셨습니다. 예, 윤님께서 진짜 뻔뻔한 대통령입니다. 헌재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뭉쳐야 합니다. 바른당, 새누리당 눈치 보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뚝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윤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셨습니다. 양정환님께서는 그 약간의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조금만 틈이 나면 관제 데모를 비롯해서 찌라시 거짓 정보, 페이크 뉴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거짓 정보 흘리기를 하는 등 기타 온갖 수법을 동원을 하는데 야당들은 매일 당하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수권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야당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제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야당 응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 이런 국민들 미국에서 왔습니다. 생각이란 분인데요.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서 재밌게 시청하는 사람입니다. 라이브 TV 쇼.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미국에서도 좀 보시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행복한 집 행복한 맹구리님께서 주셨습니다. 알람을 사용해서 지금 일어나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호주 브리즈번에서 보고 있습니다. 엄청 더운데요. 한국 소식 들으면 더 답답합니다. 이민 17년 동안 이렇게 한국 소식에 목을 맨 적이 없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의원님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의총 힘차게 하시고 더불어민주당 깃발 들고 11일 촛불 집회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인터뷰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탄핵 완수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 사회대기업 길로 나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윤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틀 중에 하루도 지금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네, 또 강력하게 그 국회 결의로 출석 요구를 전달하니까 네, 또 나올 것처럼 했다가 네, 또 어렵다고 했다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올 거를 봅니다만은 네, 오늘 국회까지 또 안 나온다면은 그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얼굴 이럴 땐 또 권한대행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네, 있을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네. 국회에다 국민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그때 얼굴을 바꿔가면서 가면을 바꿔가면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 만약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국회법에 따라서 뭐 좀 그 처벌이 필요한 것 이런 건 아닙니까? 그 당연히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총리로서는 당연히 이제 국회에 의결이 있으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 국회에 놔두는 그 주요 정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저희들의 조치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검법 관련한 것도 지금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황 네.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 또는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특검법을 70일에서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연장 없이 네. 이런 법안도 현재 발의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법사위에 예. 지금 제가 좀 올라가 그것 있는 좀 상태입니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네네. 특검법을 당시 입법할 때 수사 기간을 야당에서는 100일을 했는데 김도읍 그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 대표가 당연히 자동 연장되는 거니까 70일, 30일로 하자라고 해서 야당이 그런 요구를 받아서 수렴한 셈인데 이제 와서 네네. 새누리당과 황교안 권한대행 측이 말바꾸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데 이 점은 좀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어제 이 특검법을 당시 만들었던 그 네. 박범계 의원도 지금 법사위 간사죠. 만나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100일을 전제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네. 예. 그러면 그냥 기본을 70일로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장해서 30일을 쓰자 해서 네. 그거를 두 단계로 나눠서 예. 70일은 기본 기간으로 하고 예.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30일 연장해서 예. 100일로 하자 해서 지금 헌재가 조기 탄핵에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일을 뭐 3번이나 더 잡아가지고 사실상 2월에는 탄핵하라는 촛불의 명령을 좀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 명령을 3월로 좀 연기하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면 요새 뭐 김문수 전 지사 포함해서 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해서 조원진 의원 등 해서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가지고 기각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손범규 변호사가 새누리당이 탄핵 기각에 앞장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헌재를 뭐 무리하게 압박할 생각으로 어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해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헌재 판결이 단순한 그 대통령 권한에 대한 판결을 넘어서 네네.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책임을 갖고 있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 헌법상의 절차는 충실히 이해하되 하지만 현재 그 피의자 신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무력화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게 된 거고요. 네.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은 국정농단의 공동 주범입니다. 공동 네. 정범이고. 예. 그래서 석고대죄해야 되는데 초반에 조금 국민에게 사죄한 척 하다가 이후 네.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의 새누리당에서는 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 혼란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고 있으면서 네. 또한 거기 소속한 특히 대권 주자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맞불 집회 뭐 이런 데 나가갖고 네. 그 헌법을 또다시 유린하는 제2의 국정농단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오죽하면은 새누리당의 현재 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인 임명진 목사마저 네. 이렇게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오바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대권 주자들 오바가 도를 넘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네. 그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걸려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승인해야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길이 막혔다. 총리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황교안의 산을 야당은 좀 어떻게 넘을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두 얼굴 아니 세 얼굴을 가진 공직자입니다. 하나는 국무총리입니다. 네. 뭐 사실 사퇴됐다가 이제 극적으로 다시 지금 권한대행이 됐는데요. 네. 하나의 얼굴은 국무총리고 또 하나의 얼굴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네. 근데 하나 얼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세 번째 얼굴은 현재 예비후보 같은 그런 행보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비후보의 얼굴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때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 네.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했더니 국무총리 본인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네. 답변하는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이 달라지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총리로서 어떤 네. 때는 권한대행으로서 네. 예를 들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네. 3일 이전에 만약에 30일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은 음흠.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네. 하나는 예비후 얼굴인데 지금 네. 각종 그 언론에 네. 대통령 후보로 얘기되신 분들의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거기서 빼달라고 하고 나는 네. 절대로 출마할 생각이 없이 과도국정에 충실한 관리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통해서 마치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네. 국정이 더욱더 혼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일단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먼저 특검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특검에 따라서 이미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사실관계 파악이 좀 미진한 것도 있고 네. 또 새로운 수사 요인도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연장 요청이 이미 특검에서 거론한 바가 있고 저희도 네.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연히 지금 그 형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형법 110조와 111조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분명한 사실 밝혀야 할 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청와대 막무가내 버티기, 청와대가 무슨 범죄 증거의 은닉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사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갖다가 예.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계속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 얼굴을 번갈아 바꿔가면서 네. 그때 거부해 나간다면은 네. 저희는 어제 헌법이 범위 내에서 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박 대통령이 어제도 특검 수사 대면 조사를 느닷없이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3종 세트 검찰 수사도 거부했고 예. 그것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거부했고요.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는 지금 거부 내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이유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어디가 공개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온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아무 한 점에 잘못이 없다 한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걸 뭐 비밀리에 특혜 조사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회피하고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헌재 출석도 회피할 겁니다. 네. 결국은 네. 대통령은 탄핵당한 최악의 대통령이었습니다만 탄핵 심판 과정도 지금 최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그 헌재의 심리를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지연시켜가면서 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네. 헌재의 심판 인용이 되는 것을 막고 그 이후로 끌고 가려는 그런 고도의 잘 짜여진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대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 시나리오의 한 주역인지 아닌지 저희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라든가 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과 태도를 보인다면은 네.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황교안 권한대행 오늘 대정부 질문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도 어제까지도 좀 미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 국회에서 각 당 모두가 모여서 합의할 때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네. 합의할 때는 대정부 질의할 때 이틀을 잡고 네. 저희는 뭐 이틀 민주당은 다 나와야 된다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네. 다른 입장도 있고 해서 네. 하루 정도 그러니까 정치 분야 하루 정도를 비경제 분야에서 나와서 하신 거로 네. 이렇게 양해를 한 바가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월에는 탄핵하라는 촛불의 명령과 달리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아무리 빨라도 3월 초순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야3당이 또다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어제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윤관석입니다. 예, 의원님.
자, 의원님 원래 스튜디오에 좀 출연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 워낙 예, 일정이 예. 많으셔가지고 수석 대변인이셔서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꼭 나와주세요. 예, 네, 약속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좀 그 비주얼이 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비주얼이 되는 의원님 스튜디오에 꼭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메시지 열어놓고 시작합니다. 3355로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의원님 어제 야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라.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승인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야3당은 작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이끌었던 그런 주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헌재의 탄핵이 뭔가 명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갖다가 민심과 국민의 명령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3당이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대표가 모여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흔들림 없는 그 조기 탄핵 심판 인용을 해줄 것과 현재 특검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 예, 근데 이제 수사 기간이 28일로 종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수많은 새로운 그 수사에 대한 필요성들 또 미진한 수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사 연장에 대한 촉구 또 2월 달에 저희가 개혁 입법 적기라고 모든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의 그 입법 추진 반대로 인해서 네. 개혁 입법 추진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어제 야3당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